오늘 함께 분석해 볼 기업은 바로 사막 콘덴서입니다. 전자산업의 쌀을 만든다고 불리는 곳이죠. 그런데 최근 실적이 좀 부진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전기차와 AI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기회를 마주하고 있기도 합니다. 과연 이 회사의 미래 어떻게 될까요? 투자 보고서를 바탕으로 핵심만 딱딱 짚어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서 질문 하나로 시작해 볼게요. 요즘 가장 뜨거운 분야죠. 전기차와 AI 서버. 이 두 첨단 기술의 심장에는 과연 어떤 공통 부품이 들어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네, 정답은 바로 MLCC, 우리말로는 적층 세라믹 콘덴서입니다. 전류를 안정시키고 불필요한 노이즈를 싹 제거해주는 아주 작은 부품인데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서 별명이 전자산업의 쌀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MLCC가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먼저 이 MLCC를 만드는 핵심 기업 중 하나인 사막 콘덴서, 대체 어떤 회사인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종합 콘덴서 기업이라는 아주 중요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 1956년부터 시작됐으니까 역사가 정말 길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점은요, 그냥 오래된 회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손톱보다 작은 MLCC부터 저기 전기차에 들어가는 큼지막한 디스링크 콘덴서까지 거의 모든 종류의 콘덴서를 담아낼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종합 부품사라는 게 핵심입니다. 자, 이 매출 구조를 보면 이 회사의 현재와 미래가 딱 보입니다. 역시 MLCC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사업이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은 바로 저기 DC링크입니다.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이 분야의 비중이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미래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두 번째 섹션에서는 사막 콘덴서가 지금 딱 마주하고 있는 현실, 그러니까 점점 나빠지고 있는 수익성 문제를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바로 이 표가 문제의 핵심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보세요. 2025년 매출은 꾸준히 늘어날 걸로 예상되는데 이상하죠? 영업이익은 2022년의 절반도 안 되는 130억 원으로 뚝 떨어질 거라는 전망입니다. 아니, 물건은 더 많이 파는데 남는 게 없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문제가 더 확 와닿으실 겁니다. 회사의 진짜 실속, 그러니까 얼마나 장사를 잘했냐를 보여주는 영업이익률이 2022년에 11.8%였는데 2025년에는 3.9%까지 곤두박질 칠 거라는 예측이에요. 대체 왜 이렇게까지 나빠지는 걸까요? 이 수익성 악화가 사실 한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 악재가 동시에 덮친 결과인데요. IT 기기 수요는 줄었지. 원자재 가격은 올랐지. 고객사들은 계속 가격 깎아달라고 압박하지. 게다가 글로벌 시장에서는 피 튀기는 가격 경쟁까지 벌어지고 있는, 뭐랄까, 사면초가 같은 상황인 거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분석가들은 아주 강력한 반전의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그 열쇠는 바로 미래 산업의 핵심, 전장과 AI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의 흐름이 완전히 바뀝니다. 사막 콘덴서가 과거의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새로운 게임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가전이나 IT 기기 같은 좀 마진이 낮은 사업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전기차와 AI 서버처럼 성장성도 좋고 수익성도 높은 그런 고부가 가치 분야로 사업의 중심축을 완전히 옮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략적인 변화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거죠. 전기차 시장의 왕, 테슬라와의 파트너십입니다. 여러분, 테슬라의 드라이브 인버터, 그러니까 전기차의 심장부의 부품을 공급한다는 건요, 그냥 계약 하나 땄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공인받았다는 뜻이고요. 이걸 레퍼런스 삼아서 다른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강력한 인증서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성장 동력이 테슬라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AI 서버 시장이 폭발적으로 크고 있잖아요. 근데 AI 서버에는 일반 서버보다 MLCC가 5배에서 많게는 10배나 더 들어갑니다. 수요가 폭증할 수밖에 없죠.
여기에 전 세계적인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투자 확대도 사막 콘덴서에게는 정말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봤던 수익성 악화라는 뼈아픈 리스크, 그리고 방금 확인한 강력한 미래 성장 기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둘을 저울 위에 올려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겠죠. 이 슬라이드가 바로 그 투자 저울의 양쪽을 딱 보여주네요. 강점은 뭐니 뭐니 해도 테슬라가 인정한 기술력이죠. 재무 상태도 꽤 탄탄하고요. 반면에 약점은 당장은 이익이 잘 안 보인다는 점, 그리고 나중에 주식으로 바뀔 수 있는 전환사채 물량이 좀 부담스럽다는 것. 마지막으로 여전히 치열한 글로벌 경쟁을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도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에 전기차 시장 회복이 생각보다 훨씬 늦어진다거나 야심차게 뛰어든 AI 서버 시장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한다면, 그럼 이 멋진 성장 스토리는 그냥 기대감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 주가 수준은 어떨까요? 가치평가, 즉 밸류에이션 측면을 한번 볼게요. 현재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 1.2배 정도인데요. 이게 지난 5년 평균인 1.9배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금 주가가 꽤 저평가된 구간에 있을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증권사 분석가들은 이런 단계적인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장기적으로 주가가 얼마나 오를지는 아까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전장 사업하고 AI 분야에서 얼마나 성공적인 성과를 내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분석 보고서가 내린 최종 결론은 매수입니다. 현재의 수익성 부진이라는 리스크보다는 AI와 전장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갈 미래 성장 잠재력이 훨씬 더 크다고 판단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AI와 전기차라는 정말 거대한 기술의 파도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과연 사막 콘덴서는 이 파도를 성공적으로 타고 넘어서 새로운 미래로 도약할 수 있을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